안녕하세요. 생태계와 환경입니다. 생태계와 환경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는 시간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 역사를 먼저 큰 그림으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4차 개개의 환경 사건들을 접하시는 게 이해도가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구 과거 환경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고 또 과거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큰 의미 빙하기 안에 들어있는 간빙기에 살고 있나요? 네, 그렇죠. 우리는 홀로시인이라고 부르는 간빙기에 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빙하가 후퇴한 시기는 지금부터 대략 11,650년 전이고요. 이때부터 홀로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홀로세의 시작 시기는요, 방사선 동위원소 분석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럼 인류는 이 시기부터 어떤 사회로 진입했나요? 네, 마지막 빙하기를 마치고 간빙기로 들어서면서 정착 생활하게 되었고요. 농경 사회로 진입하죠. 농경 사회는 지구의 여러 곳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작물화시키고 또 동물을 가축화시킨 기록이 지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BC 9,500년경, 그러니까 BC 9,5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11,500년 전이죠. 그때 해당하는 간빙기 시작 시기죠. 그때 신석계 원조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밀 종류, 보리, 완두콩 이런 작물이 발견되었는데요. 터키 레반트 지방에서 발견되었고요. 또 이 시기에 돼지나 양도 가축화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돼지나 양도 가축화된 시기가 북반구 고위도에서 빙하가 한참 무너져 내리는 데 있잖아요. 빙하가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빙하 녹물이 막 퍼져 나오고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 중이었던 BC 11,000년경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3,000년 전쯤 되는 거죠. 그때부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가축화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홀로세 이전의 빙하기 동안을 보면요. 바로 직전이죠. 홀로세 직전의 마지막 빙하기요. 그때 보면 인류는 수렵 채취 시대에 속해 있었고요. 구석기 시대였죠. 그리고 지구 평균 온도는 지금보다 섭씨 4도에서 5도 정도 낮았습니다. 빙하기 동안 지구 평균 온도를 보면요. 섭씨 9도에서 10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빙하기 동안 지구 전체가 빙하로 덮였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열대와 아열대 그리고 또 많은 온대 지역에서는 빙하가 없었습니다. 빙하가 없었고요. 고위도에서는 바닷물이 두꺼운 빙하에 이제 두껍게 갇혔잖아요. 그래서 지구 곳곳에 얕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바닥을 타고 땅으로 드러낸 바닥을 걸어서 생물들이 대륙을 오가기도 했었죠. 빙하기 때 랜드 브릿지 중에서 베링 랜드 브릿지를 한번 보면요. 해수면이 90m는 낮았어요. 그래서 알래스카하고 시베리아가 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이 랜드 브릿지를 건너서 북미 대륙을 떠나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들어온 생물들이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말도 있고요. 또 낙타도 있고 산림술록 또 흑곰이요. 블랙베어, 흑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제 들어온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잘 정착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유라시아 대륙을 빛내주는 그런 생물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도 빙하기에 랜드 브릿지를 건너서 북미로 들어갔죠. 그죠? 그다음에 또 미국 들소라고 지금 부르는 그런 바이슨도 북미로 랜드 브릿지를 타고 들어갔고요. 또 매머드 있잖아요. 털이 북실북실한 코끼리 종류라고 얘기하는 매머드도 빙하기 때 북미 대륙으로 넘어갔는데요. 빙하기를 마치고 나서 간빙기 초기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영악한 인간에 의해서 사냥되면서 그런 사라진 시기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빙기 초기에 매머드는 사라졌고요. 또 무수 같은 종류도 베링 랜드 브릿지를 건너서 미국 대륙으로 들어간 다음에 북미 대륙의 특징적 동물로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따져서 가장 최근에 지구 육지 면적이 제일 넓었을 때를 보면 지구의 빙하가 가장 넓게 확장되었던 2만 년 전쯤입니다. 그걸 Last Glacial Maximum이라고 말하는데요. LGM, Glacial Maximum, LGM인데요. 최근 기록상 빙하가 최대로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120m나 낮았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빙하가 최대로 확장되어 있을 때는요. 물이 빙하에 갇히죠. 바닷물도 다 빙하에 갇히고요. 그래서 해수면이 가장 낮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의 그 서해에는 땅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일본 남쪽 일부까지도 걸어서 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빙하가 이렇게 최대로 확장되었던 2만 년 전의 그 지구 환경을 보면 지구가 이제 춥고 건조했겠죠. 지구가 춥고 건조했는데요. 베링 해협은 바닥이 이제 땅으로 드러났어요. 그럼 발트해와 북해 이런 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곳은 두꺼운 빙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트해와 북해 그리고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빙하에 갇혀 있었고 겨우 영국에선 그 남쪽 있지, 잉글랜드 남부 쪽 그쪽에만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죠. 그래서 북반구의 고위도 지방은 빙하에 갇혀 있는 지역이 아주 많았지만요. 저위도 지방은 바다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LGM 때 빙하가 최대로 확장되었을 시기에 대륙봉 지역이 대부분 땅으로 드러났는데요. 대륙봉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륙봉은 대륙 지각이 쭉 이제 해양 지각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대륙 지각이 바닷속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륙봉이 지나면 해양 지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심이 확 깊어집니다. 그래서 대륙봉이 이제 바닷속으로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륙봉 수심은 한 이제 200m, 300m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대륙봉까지 태양광선이 유입된다, 대륙봉은 생산성이 높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륙봉이 이제 그런 대륙봉 얕은 바다가 지구의 그 빙하가 최대로 확장되어 있을 때 대부분 드러났다는 거죠. 그럼 호주를 한번 보면요. 호주에 인간이 도달한 시기가 적어도 48,000년 전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또는 65,000년은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호주로 사람이 들어간 건 마지막 빙하기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얼음이 확장되어 있었죠. 그래서 얼음이 확장되어 있어가지고요. 육지로 드러난 썬더랜드를 걸어서 내려올 수 있었는데요. 썬더랜드가 어디냐면 동남아시아 대륙봉이 연장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대륙봉이 쭉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심이 20m 정도밖에 안 돼요. 깊어봤자 50m를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썬더랜드는요. 11만 년 전서부터 홀롯의 시작 직전인 12,000년 전까지, 그러니까 빙하기 동안에 그냥 땅으로 드러나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빙하기 때는 그냥 아무 때고 땅으로 드러난 썬더랜드를 건너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쭉 썬더랜드를 내려왔다가 썬더랜드 내려와서 땡목 조금만 타면 호주로 그냥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확장되어 있을 때 아무튼요. 여기저기 대륙을 연결하는 땅, 대륙봉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서 랜드 브릿지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많은 생물들이 다른 대륙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 기후 변화는 그러니까 빙하기도 있고 간빙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기후 변화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네, 기후 변화 원인을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태양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그 기후 변화 원인으로 첫 번째가 태양 광선 유입량 변화를 둘 수 있습니다. 그 이렇게 태양광선 유입량 변화에 따라서 빙하기도 나타나고 간빙기도 나타나고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는 것도 이제 그 태양 때문인데요. 지구는 이제 태양 때문에 지구 생태계는 태양 때문에 유지되잖아요. 그죠? 태양 덕분에 먹고 살고 있는데요. 지구가 이제 태양 둘레를 돌고 있는 그 지구가 공전궤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 지구의 공전궤도가 원운동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구 공전궤도 차이로 이제 태양과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좀 원에 가깝다 그런 모양으로 공전할 때는 태양에 가깝게 제일 가깝게 있을 때 하고 제일 멀리 있을 때 하고 그 북반구와 남반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 차이가 평균 7% 정도거든요. 근데 가장 긴 타원형으로 공전할 때 보면 태양에 가깝게 있을 때 하고 멀리 있을 때 가장 멀리 있을 때의 그 북반구와 남반구의 그 온도 차이, 태양 에너지를 받는 차이가 25%나 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전 궤도 상의 그 차이가 10만 년이 넘는 기간 그 주기로 10만 년 주기로 나타납니다. 또 이제 더 살펴보면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전 도 지구가 했지만 지구는 또 자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가 이제 축이 기울어져 있으면서 그 궤도 평면과의 기울기가 제일 적으면 기울기가 제일 적을 때는 22.1도 정도고요. 가장 기울기가 길어졌을 때는 24.5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차이는 4만 1000년 사이클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요. 계절 변화가 엄청나게 달라지는데요. 현재 지구는 23.5도로 그렇죠? 기울기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기울기가 24.5도로 기울어지면 겨울은 엄청 추워지고 또 여름은 훨씬 더 더워지겠죠. 그러니까 기온 변화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요. 만약에 지구축 기울기가 22.1도로 기울어진다면 겨울은 좀 더 따스해지고 여름은 좀 더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22.1도까지 기울기가 좀 세워져 있을 때는 빙하가 많이 녹아내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지구축 기울기 변화는 4만 1000년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전궤도상의 변화가 10만 년 단위로 일어나고 10만 년 주기로 일어나고 지구의 축이 그 궤도 평면하고 기울어지는 그 축이 4만 1000년 사이클로 달라지는 거, 그게 이제 지구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번갈아 나타난 원인이 되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전하는 지구를 이렇게 보면 마치 이제 팽이가 까딱까딱하는 것처럼 회전축이 원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이런 흔들림 때문에 지구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와 또 가장 먼 거리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겨울이 늦게 시작된다든지 여름이 더 길어진다든지 이런 차이를 만들면서 지구의 온도 변화, 기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물론 태양 자체의 활동성 차이,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활발한지 또 태양의 활동이 얼마나 미약한지 그런 차이로 지구가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태양 활동성의 차이로 지구는 과거 2000년 동안 쭉 기온을 살펴봤더니 지구 중세 온난계가 있었고요. 소빙하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의 활동성의 차이입니다. 남극의 빙하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80만 년 전서부터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10만 년 단위로 빙하기와 간빙기가 번갈아 나타난 게 보이시죠? 근데 이 빙하기와 간빙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활동성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빙하기는 26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09년까지는 빙하기가 180만 년 전이라고 그때부터라고 국제지질학계에서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재결정하기를 빙하기는 180만 년 전이 아니라 260만 년 전이다라고 확정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를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 뭐 이런 것도 빙하기 진입 시기에 차이를 둘 수 있겠지만요. 빙하기는 대략 260만 년 전부터 시작된 걸로 지금 국제지질학계에서 확정했고요. 이제 빙하기가 260만 년 전에 시작된 다음에 초기에는 4만 년 단위로 빙하기와 간빙기가 오가다가 후기로 가면서 10만 년 단위로 빙하기와 간빙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면 빙하기와 간빙기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걸까요? 지구 스스로 온도 변화를 일으킨 건 아니죠. 지구 스스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빙하기와 간빙기가 생긴 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공전 궤도상의 변화가 있겠고, 또 지구 자전축이 궤도 평면과의 기울기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태양 강선 유입량의 차이가 따라서 나타난 변화죠. 그만큼 지구는 태양 에너지를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지구 환경이 아주 달라집니다. 빙하기 초기 260만 년 전부터의 그 초기는 빙하기와 간빙기 주기가 4만 1000년이었는데요. 이게 4만 1000년 사이클로 달라지는 그 지구축의 궤도 평면과의 기울기 차이, 그거와 일치하죠, 그죠? 네. 그리고 빙하기 후반에 보면 10만 년 단위로 빙하기 간빙기가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10만 년 단위의 주기는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 지구 공전 궤도, 이게 바로 10만 년 단위로 반복되잖아요. 그거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구가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에 따라서 지구 환경은 특히 지구 온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원인으로 해류순환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극지방 빙하가 이제 지구 온난화되면서 막 붕괴됐다. 그럼 그 찬물에 의해서 멕시코 난류 흐름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또는 멈춰질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따스한 멕시코 난류 이동이 중지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고위도는 급격한 추위로 빙하가 확장되면서 빙하기 진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걸 생각해 보면 이제 극지방의 빙하가 막 붕괴됐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극지방에서 그 심해 저층을 흐르는 해류 흐름이 시작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염분 농도가 높고 차가운 물이 이제 심해 저층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심해 저층을 흐르는 해류 흐름이 변한다. 그러면 지구 전체 온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 원인을 들자면 이제 지각판 움직임과 화산 폭발도 들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난다면 지질 시기를 마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느 곳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 내부의 그 무지막지한 에너지가 이제 분출되는 거니까요. 아주 굉장히 큰 규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왜 고생대를 마감하고 중생대를 들어갈 때, 또 중생대를 마감하고 신생대로 진입했을 때, 이럴 때 그냥 지각판 움직임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지구 환경 변화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시기를 살고 있는 생물들을 대부분 멸종시키고 새로운 지질 시기를 마감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지각판이 밀어올려서 산이 형성되고 또 바다가 넓혀지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서서 일어나서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히말라야는 지금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죠? 그 대서양도 지금 넓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급격히 일어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가 그 화산재가 엄브렐라 이펙트 정도로 우산 효과 정도로 태양광선 유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지구 온도를 잠시 낮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 원인으로 온실가스량의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과거 그 지구 초기에 엄청나게 많았던 온실가스, 뭐 지금보다 초기에는 뭐 2,000배, 뭐 그다음에 한 그 후에는 뭐 1,000배,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았던 온실가스가 계속해서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인간 활동을 인해서 증가한 온실가스 문제가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온실가스는요, 우주로 빠져나가는 열, 그리고 빠져나가야 되는 열, 그런 것들을 가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를 가온시키는 거, 지구를 온도를 자꾸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모른 척 넘길 수가 없어요. 모른 척 넘기다가는 그냥 재앙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빙하가 확장되었을 때, 최대로 확장되었을 때 2만 년 전이요. 그때 이제 웬만한 얕은 바다는 바닥을 드러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빙하가 무너지면서 이제 간빙기로 들어서는데요. 빙하기를 보시면요, 원시인들이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0만 년 전부터는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네안데르탈인은 호미니데니까 사랑과에는 속해요. 사랑과는 속했는데 현재 휴먼은 아니죠. 휴먼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현대 인간은 종이 다른 종류입니다. 아무튼 이 원시인 네안데르탈인은 유라시아 대륙의 그 4만 년 전까지 마지막 빙하기를 살았어요. 마지막 빙하기 동안 살았고요. 그다음에 유럽에는 이제 크로마뇽인이 크로마뇽인은 얼리 모던 휴먼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 이성적 인간이라고 일컫는 이제 호모사피엔스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인류죠. 근데 이들이 마지막 빙하기가 한참인 4만 8천 년 전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그 후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지고 이제 크로마뇽인이 이제 현대 인류 조상으로 구석기를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빙하기 동안 살아남았는데요. 이 현대 인류 조상은 어찌나 꾀가 많은지요. 매머드나 마스토돈 같은 초대형 동물들을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형 동물들은요,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로 들어올 무렵인 1500년 전에 사라졌는데요. 매머드나 마스토돈이 사라진 원인은 이제 기후가 따스해지면서 따스해진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탓도 있지만 인간 호모사피엔스에 사냥당한 원인이 큽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펼치기 시작한 거죠. 빙하기 진입 직전에 지구는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과거 지구 환경에 대해서 또다시 쭉 과거 환경을 살펴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